자리를 마련하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함께해 주신 우리 스타트업 포럼 김봉진 의장님, 여기 계시고 옆에 잘 보여요. 네. 그리고 창업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 짧구나 이거.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 총량은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기술, 자본의 양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또 심지어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애도 낳지 말아야지. 이래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일 테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아마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또 기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하던 시대를 보면 객관적 절대적 기준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데 기회가 많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보니까 출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분명히 객관적 절대적으로는 삶의 환경이 좋아졌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저는 불평등,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인데 그 근본적 원인이 결국 공정성에 있다고 봐요. 저는 기업 영역에 있어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업 활동을 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또 각자가 기한 몫이 상당 정도는 이렇게 자신의 몫으로 확보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렇게 많은 압도적 다수가 힘들어하는 상황이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마치 자연의 형태하고 같아서 물론 뭐 전체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큰 고목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풀과 잡목들 우거진 그런 생태계가 필요하죠. 지속해야 되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게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창업과 또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들의 경영 개선, 기술 개발의 성과들이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기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그건 기업가들이나 경제활동 주체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죠. 우리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직업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일이 결국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전에 제 방에서도 잠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면은 이제 그 제도를 악용하는 또 잘못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통째로 아예 규제를 해버리죠.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든지 또 실패할 경우에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 개인에게 다 부과시키죠. 결국 한번 망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창업이나 도전이 너무 큰 위험 부담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잔뿌리가 사라진 경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협약을 통해서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지원하고 특히 저는 실패한 사람들, 실패자들의 재기 기회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부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절대로 못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사실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은 더 쉽게 일어나죠. 거기서 생긴 노하우, 경험, 의지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 속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성공 속에서 배우면 더 큰 성공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창업을
또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정책에서도 보면 실패하지 않은 첫 시도자들 중심의 정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창업 지원 자체가 매우 취약하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창업 지원을 저희가 여러 영역에서 뭐 기술 개발, 시장 개척이나 초기 투자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각자의 실패 경험들이 더 큰 자산이 되도록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에도 상당한 비중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나 뭐 신보, 경기 신보나 경기과학진흥원 뭐 이런 데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역량을 투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안 그래도 관심 많으신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창업과 새로운 도전, 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핵심은 그거죠. 한번 망하니까 돈 안 빌려주더라 그 말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아마 그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시절에는 A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더라도 B 금융기관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고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요새는 이게 이 정보 공유가 너무 쉬우니까 말이에요. 또 과거 이력 관리도 너무 잔인할 정도로 심하고 그러니까 너 전에 저쪽에서 돈 빌렸다가 못 갚았지? 이래가지고 너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네? 라고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좀 근본적으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과거가 현재를 다 증명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는. 어쩌면 그 과거에 치열하게 노력해서 안 된 건데 그 아픈 경험이기도 하고 좋은 경험이기도 한 걸 오히려 불리한 판정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기 연체 그 채무들 어차피 못 받는 거 장부 상으로 존재하는 거 관리하는데 돈 들고 그잖아요. 이거 장부 맨날 체크해야 돈 들거든요. 그리고 당사자한테는 고통만 주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놓으니까요. 정부에 예를 들면 복지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 차라리 싹 털어주고 없는 걸로 치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장부 관리 비용도 안 들지요. 재기할 기회를 주어서 사회적으로도 이익이지. 경험자, 사실 구성원들의 경우는 경험 자체도 사회적 자산인데 그걸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신보는 제가 취임한 후에 지금 장기 연체 채무들 탕감했죠? 네, 생각했습니다. 565. 565. 어차피 못 받는 거, 그죠? 잘하셨습니다. 565. 대상자가 뭐 1,000몇백 명인가 그런 모양인데? 4,450명. 예, 경기 신보에 오래전에 빚졌고 실제로는 못 갚는 사람들은 어쨌든 깔끔하게 소각 처리했어요. 근데 그거 혹시 전산 기록에 남겨가지고 전산 기록에 다 삭제가 돼 있습니다. 삭제되고 그거 신용불량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실장님 우리 사전 간담회 때 잠깐 얘기한 거 혹시라도 뭘 정리를 했는데 장부로 남겨가지고 다른 금융기관들이 관리하거나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최승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신보 기보에서 남기는 게 아니고 그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걸 관계인 등록이라고 해서 그 지분이 가장 많은 창업자들을 주로 이제 관계인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럼 관계인이라는 채무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는데도 네. 기록으로 남겨서 네. 그거 블랙리스트인데? 그거 제도 개선 연구하면 확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건의는 했고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 중인 모양이네. 네. 우리가 좀 빨리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공식 우리의 의제로 하나 해서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면책해놓고 이면으로는 계속 관리하는 걸 옛날에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비공식적 관리 대상. 그거 아주 나쁜 제도예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때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 기록을 남겨가지고 기회를 박탈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 관련 부서도 그렇고 관련 공공기관들도 이거 좀 감안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행정력이나 관리 역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큰 한 100개 정도의 가능성 중에서 여기 한 5개, 10개 정도는 이게 악용이 되거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 아예 100개 자체를 통째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기술 지원해 준다면 서류 쫙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다 먹고, 그 와중에 또 정부가 또 해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건 사기꾼이니까. 이건 이것대로 그걸 제재해야지.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아예 안 해버린다든지. 예를 들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 근데 이게 망한 척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망한 척 하는, 뒤로 빼돌리고, 소위 모럴 해저드, 면책해주면 요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나쁜 짓 할 사람들. 이거를 우려해서, 빚 한번 지고 안 갚는 사람들은 다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해주지 말자. 지금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가려내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 구성원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 그죠? 나머지 90%, 95%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영역에 우리의 책임이니까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처럼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고 심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든지 해서요. 면책이나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튼 책임을 떠넘기지 말자. 우리 역량을 좀 늘려요. 악용의 여지를 줄이고 악용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책임을 묻는 건 그대로 하고 그것이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뺏는 거라든지 안 하는 거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99%의 선량한 실패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사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화 시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보도 좀 신경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파산면책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파산면책 제도로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파산면책, 그게 맞는 거죠. 네. 파산면책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법률적으로 없어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없는 건데. 중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게 이제 책임을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다 정리하고 와라. 그러면 정리하고 난 다음에 똑같잖아요, 그거. 의무가 없는데, 그거는 정책이 아니죠. 당연한 거지, 그거. 예. 근데 이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잘 아나요? 잘 모르죠. 그거 막 거기 관심에서 막 뒤져보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많이 알려서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파산 면책을 좀 파산 면책 절차 지원을 좀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파산 면책 결정 전 단계에 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니까 다만 좀 그게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는 좀 장치들도 만들고 좀 홍보도 좀 강화해서 지금 경쟁률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기 신보? 네, 지금 경쟁력은 저희가 그 심사를 해갔고요. 보통 그거 하면 경쟁률이 얼마 정도? 네, 경쟁률은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오시는 부분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의 다 모르고 있다고 말이지. 지금 우리 좀 앞에 치광태 사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제도전론을 5천만 원 작년에 지원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최강태 대표님은 저기 지원받아 제기했다고 고맙다고 신보에 1억을 출연하셨다면서요? 예. 훌륭한, 쉽지 않은 게 아닌데 박수 한번 하시죠. 아마 우리 최 대표님 덕에 그 씨앗
덕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강에서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진짜 감사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워하고 하지 마 이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전국에서 처음 있는 대단한. 세기에서 1억을 출연되는 거는 금액은 1억이지만 실제로는 저희한테 한 10억을 출연해야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10배수. 이거를요, 그렇게 그냥 섞어 쓰지 말고요. 최강태 펀드 이래 만들어가지고, 예? 아니, 그렇잖아, 그거. 그래서, 그 최강태 펀드에서, 그걸 대출받아가지고, 제기한 사람이 또 해서 하고 하면 그게 의미 있죠. 예. 요건 좀 별도 관리하시는 네, 거죠? 별도로 한번 요거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의미 있잖아요. 네네. 어차피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죠? 네. 그 돈의 꼬리에다 최강태 써주는 거지. 예, 생각하고, 예. 일단은, 어떤 제기 관련해서는, 다른 혹시 좋은 제안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혹시 현장에서 필요한 거. 이거는 진짜 고쳤으면 좋겠다.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줄을 들어갈 테니까요. 일단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해서 제기했을 경우에 실패한 거는 그 감점할 사안이 아니라 사실 가점할 사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템의 사업을 하면 저 같으면 실패한 사람 고르겠어요.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성공이 더 없잖아요. 그거 진짜 웃기는 거지. 그리고 이미 면책된 결정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건 인권 침해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봐가지고요. 아니, 면책 정보. 너무 막 광범위하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테니까 딱 콕 집어가지고. 예. 예. 면책됐으면 면책된 걸 끝내야지. 하여튼 그거는 좀 지나친 것 같네요. 우리 최강태 대표님은 1억 출연한 것도 있으니까 요 개별 사안도 좀 알아봐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거 한번 해보고 같이 우리 최 대표님도 얘기하셔가지고 그 황당한 상황인데 아니 어릴 때 안 넘어져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응? 넘어졌다고 달리기 선수에서 빼? 너 옛날에 넘어졌었지? 이래가지고 옳지 않잖아요. 네, 다른 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인력 문제는 사실은 미스매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구인자 입장과 구직자 입장이 너무 다른 거죠. 하다못해 보수 또 특히 이제 안정성, 고용 안정성, 내가 이 평생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걸 테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본인은 창업하면서 확신이 있어 하잖아요, 그죠? 네. 혹시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하고 인생을 걸고 하겠죠. 고용을 하지 말고 동업자를 구해보는 게. 그냥 초기에 동업자를 구하는데 다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소위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옵션? 주식 옵션? 사실 미국 창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보수는 낮지만 내가 여기 확실하게 자신 있다라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지분으로 다 옵션을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동업하지 마라 이런 문화가 있어요. 동업하면 원수된다. 진짜로 동업하다 다 싸워요. 싸우고 나중에 원수지고 막 장부 몰래까지 다 신고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문제는 투명성으로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장부 막 줘도 상관없게 운영해야 될 테고 그런 시스템들은 좀 상황은 어때요? 예를 들면 지분을 주는 거죠. 성공의 결과를 나눌 수 있게, 진짜 나눌 수 있게. 보너스 주는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채용되는 입장에서도 불안하죠. 내가 열심히 해가 잘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요즘 다 취업하는 게 1번 공무원, 2번 공기업. 그런 거 아니에요? 3번 대기업 정규직. 이거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일자리가 다 합쳐도 100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차지하고 있고, 힘센 사람 다 막, 우겨 집어넣고 다 빼버리면 없다는 건데.
결국은 그런 문화 속에서 하니까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뭐, 우리 뭐, 나름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이것저것 무슨 뭐 이상해 보이는 것도 하고, 뭐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런 데 가서 일하면 돈 줄게. 안 되면 내 공무원으로 써줄게. 이럴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현실적 대안. 예를 들면, 상황이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진짜 도나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대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기업에서의 그런 경력도 뭔가 가점에 인정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오히려 그런 것도 더,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대 경력처럼? 네. 근데 군대는 가산 좀 줘도 군대 안 가려고 그러던데? 미안합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네네. 네,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돕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끼리 또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같은 문제들이 다 모든 회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선배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케이스에서 어떻게 해결했고 그런 어려움을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시면은 좀 더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코리아 스타트 포럼에 오시면은 800개 회사가 그런 경험들을 막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정말로 중요하죠. 경험을 나누는 거죠. 네. 나의 경험이 제일 중요한 자산인데 타인의 경험도 역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래, 그걸 뭐 포럼에서도 네. 실현 가능한, 예를 들면 우리는 불평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는 게 진짜 실력이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거라도 효율적인 대안들, 대책들을 찾아내서 그걸 많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저는 정책을 하는 데 있으면 뭐 큰 한방 뭐 이렇게 해서 야 화끈하게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으면 누가 다 했겠지 뭐 남겨놨겠어요. 나 같은 사람 하라고. 결국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작지만 효과 있는 거 이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정성과 성실함이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인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합니다. 방법을 같이 찾아보죠. 네, 말씀하시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요. 경기도에서도 더 잘해야 되겠지. 그렇죠. 시장이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신데. 어쨌든 포럼도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지원해 보겠다는 취지겠죠? 네네. 그래서 공간적인, 좀, 뭐라 그럴까? 밀착성? 네, 클러스터? 물리적 공간의 통합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요즘은 뭐, 정보화 시대니까, 또 인터넷 등을 통한 좀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테고. 사실은 그게 이제 통합되면 시장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참 맞는 말씀이신데, 워낙 사람도 많고, 또 목표도 달라가지고,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너무 달라요. 찾는 것도 너무 다르고, 제공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달라서 이게 핀트를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뭐, 범정부 차원의 좀 그런 시장 형성.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코스닥일 수도 있고, 요즘 뭐라 그러죠? 그 상장 이전 단계?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예, 뭐, 코넥스도 있고, 뭐, KSM이라고 코리아, 그런 것도 스타트업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일부인데, 네, 그보다 조금 낮은 단계에. 네, 뭐, 마이크로 필요하다. 단계 M&A도 네, 있을 수 지금 있고요. 있는 시장들보다는 좀 더 지역적이고, 좀 더 세분되고, 좀 더 작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이죠.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남시에서 그 기술 뱅크?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다양하고 많아. 네? 그 시장에 손님은 100명인데 상품이 200개야. 그러니까 워낙 대규모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소규모 시장은 형성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시행 가능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죠. 필요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야 초기 단계에 우리가 다 자란 채소를 거래하기도 하지만 그죠?
채소 씨앗을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채소 씨앗 거래 그 시장을 만들려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같이 찾아보죠. 뭔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 말씀만 그러시죠.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 집 아래층에 사시는 네, 분리수거장에서 자주 만났었는데 네, 네, 네. 요즘 못 뵙고 있습니다. 못 알아본다고 아까 저한테 신경질 내시는 것 같아서 그거 문제가 있는데. 야, 왜 말씀하시죠? 아, 전혀 그 온라인상의, 오프라인상의 줄서기를 인터넷으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되 현장에 줄 서는 것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줄을 서는데 거기에서 앉아서 줄 서 있는 게 뭔지는 아니라 알겠는데. 돌아다니면 된다는 서비스고요. 참 이게 어려운,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의제예요. 그게 뭐냐면, 공공 영역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실험하면 안 되거든요.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고, 실험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 하지만, 저도 행정의 보수성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보수성은 일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실험할 영역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게 고도의 공익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쁜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막 매우 보수적이고 기존의 것만 막 고수하고 맨날 관행, 관례, 선례 찾고 새로운 거 하려면 민간에서라도 썼던 거 가져와라 뭐 그러고. 근데 그게 나쁘게 악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한면은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면 행정이 실험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관계되어 있어요. 비효율성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죠? 그런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여서 좀 그런 저는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게. 네, 고민해 주시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네, 그건 때문에 제도를 못하는 거랑 비슷하게 또 좋은 기업에 선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좋다는 네.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게 네. 문제예요. 네. 진짜 좋은 게 아니 써보는 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좋아야 쓰는 거예요. 네, 굳이 저희 동일한 경험이 있으면 그거는 좀 시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안 그래도 간부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건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안 한다든지 관행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네. 원래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익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이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직권남용했다고 하는 얘기 비슷한 거지. 네? 근데 원래 행정이란 금지되지 않고 특히 법에 있는 만 하면 되고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데 공익에 부합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위험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경우는 안 되거든요. 침해되지 않는 범위라면은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적극적 검토는 안 된다는 뜻의 적극적 검토는 아닙니다. 네. 진짜. 네. 검토만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광열 대표님 여전히 유효하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죠. 네. 억울하겠네. 줄 서는 데가 요즘은 행정 서비스가 워낙 빨라서 행정 영역에서 줄 서는 데가 별로 없는 아니 뭐 이때니까. 네네. 여권과 있습니다. 여권과. 왜줄안 서요? 뭐, 아무튼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어쨌든 한번 찾아볼게요. 네. 찾아보시고 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네,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수질 개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디어라고 막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그거 잘못했다가 수백억 날린 사례가 있어요. 그러죠? 신기술을 뭐 이래가지고 수백억을 날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 좀 보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이 없는 영역에서는 아까 어디더라? 숙취해소 음료는 도청 매점에서 팔아주고 있다면서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판교에 우리 스타트업 그 지원 공간을 만드니까 그 엄청나게 비싼 곳인데 제가 어느 날 실태를 싹 들여다봤더니 그걸 또 악용을 해가지고 그 일정 기간 좀 쓰면은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그걸 생산공장 비스무리하게 쓰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부정부패죠. 근데 이게 그런 예를 들면 제조업, 실험, 생산공장까지 얘기하는 거에
실험 만들 아니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시제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생산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제조 부분은 원래는 요즘은 자기가 공장 안 가지고 다 외주 줘서 생산하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OEM. 요즘 뭐 페미니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네. 설계는 다 하고 생산은 딴 데 맡겨서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시제품을 만들거나 실험을 하거나 요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조업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주로는 IT 중심으로 가더라 그 말이죠. 네, 일반 이제 사무 공간은 미팅이라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서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제조업은 서류나 미팅 작업뿐만 아니라 그러게요.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장소가 좋으면 비싸고 네, 맞습니다. 넓게 하려면 멀리 가야 되고 그거 참 어려운 우리 이번에 테크노밸리들 몇 개 개발하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것 같은데 북부 쪽 테크노밸리에 제조 중심의 테크노밸리가 어디 있지 않아요? 양준가 우리 남양준가 대부분 제조업은 있습니다. 첨단 지식센터 안에는 제조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건 어쨌든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가고 있긴 한데 그죠? 네네.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죠. 지적은 아주 합당한 지적이신데,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그 비용과 효율 네. 측면에서 충돌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데는 비싸고 넓은 공간은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 양자가 좀 충돌해서 결국은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이윤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쨌든 좀 넓은 공간,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좁게 쪼갠 건 많은데. 메이커스 스페이스라고 해서 그런 공간들은 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CNC 제작도 해야 되고요. 목재도 잘라야 되고요. 네. 부품도 조립도 해야 되고요. 공장 천정 높이도. 그게 예를 들면 위치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접근성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인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려면 아무래도 접근성도 필요합니다. 그게 네, 참, 맞습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선반 작업도 하고 막 이러셔야 된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저희는 목재도 자르고. 뭐 밀링도 하고. 경제에 대한 좀 뭐랄까, 가치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1억을 생산하는데 100명을 쓰는 방식이 있고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10명이 1억 5천을 생산한다 그러면 저는 100명이 1억을 생산하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문제지. 경제에, 그죠?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제조업들 고도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인데. 우리 이윤희 대표님 같은 경우가 사실 좀 그런. 박수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결국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시죠. 그건 아마 공유공장 뭐라고 지칭하든 간에 실험 또는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연구에 좀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제공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열어보자. 그 말씀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네, 빨리 또 어디서 오라고 난린가 보네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연구해 보시고. 혹시 지금 마지막으로 그냥 저한테도 막 매일 이런 게 많이 와요. 시장에서 사장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누가 특허를 냈다면서 자동차가 달릴 때 공기 저항을 받잖아요. 공기 저항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헛소리는 아니다. 완전 헛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 노력은 했는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뺏기거나 도둑 맞거나 이런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누가 우리 전상일 대표님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도 많이 배웠네요. 많이 배웠고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뭐 얘기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차를 개발하기만 하면 사실 요즘 뭐 생산과 유통은 일이 아니죠. 네, 그렇죠. 원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우리 경기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또 공무원들이나 또 공공기관들이 지금까지만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또 경청할 겁니다. 경청하고 실행 가능한 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그럴 테니까 협력해서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최봉진 대표, 김봉진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강태 대표님은 각별히 한 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는 세상에 폭력이 여러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원시적인 폭력이 이거죠. 그 다음에 권력에 의한 폭력이 있죠. 억압. 돈에 의한 폭력도 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기죽이고 이런 데 쓰는 게 있죠. 근데 그런 폭력이 없는 사회면 좋겠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훌륭한 모범적인 성공한 사업가 이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돈 벌지도 못하신 것 같은데 1억씩이나 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인데 경제라고 하는 게 꼭 내가 뭐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오로지 거기에 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야 뭐 돈을 벌어도 행복하고 성공을 해도 행복한 거지. 나 혼자 뭐 우뚝 서가지고 다른 사람 내려다보면 좋습니까? 다들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같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발 사인해주세요. 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참석해 주신 분들의 귀한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새겨서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협약 당사자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협약 당사자 두 분만 먼저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기도 창업생태계 활성화 협약 및 재창업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